안녕하십니까. 프로이드 대표 김효창입니다. 학교 폭력에 대해, 학교 폭력 민감도 검사의 결과 해석 방법에 대해, 그리고 학교 폭력 예방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학교 폭력의 정의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의하며 학교 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또는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음으로 학교 폭력의 유형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학교 폭력의 유형으로는 몸에 상처를 주거나 때리거나 가두거나 협박하거나 신체의 자유를 뺏거나 하는 등의 신체적 폭력이 있습니다. 체면을 떨어뜨리거나 욕하는 등의 언어 폭력도 있으며 물품을 부수거나 물품을 되돌려주지 않고 억지로 심부름을 시키거나 상대방에게 하기 싫은 일을 시키는 강요도 있습니다. 또한 여럿이서 상대방을 일부러 계속 따돌리는 행위인 따돌림이 있으며 성적으로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주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 성행위를 강제로 시키는 등의 성폭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상에 상대에게 모욕적인 글을 쓰거나 불안감을 주는 내용을 계속 보내는 등의 사이버 폭력으로 나누어집니다. 학교 폭력 참여자 유형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학교 폭력 참여자는 가해자, 피해자, 주변인으로 나누어집니다.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가해자는 학교 폭력을 직접 가하거나 함께한 학생을, 피해자는 학교 폭력을 당하여 피해를 본 학생을, 주변인은 학교 폭력을 보게 된 학생을 의미합니다. 주변인은 다시 가해 동조자, 방관자, 피해의 방어자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가해 동조자는 학교 폭력을 하지는 않지만 가해자를 지지하거나 따르는 학생을, 방관자는 학교 폭력을 봤음에도 못 본 척하는 학생을, 피해 방어자는 학교 폭력을 멈추기 위해 노력하는 학생을 의미합니다. 학교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학교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크게 가족관계 요인, 학교 환경 요인, 개인 특성 요인으로 나누어집니다. 가족관계 요인은 부모의 아이를 대하는 태도와 가족 내의 폭력 경험, 그리고 가족의 가난함으로 나누어집니다. 학교 환경 요인은 학교 폭력에 관한 교사의 태도, 눈으로 보이는 학교의 환경, 친구의 비행 경험이 있는지로 나누어집니다. 마지막으로 개인 특성 요인은 공격성, 충동성, 자존감, 폭력 사용에 대한 태도로 나누어집니다. 학교 폭력 민감도 검사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학교 폭력이 많은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의 문제는 문제 발생 후의 조치보다는 학교 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학교 폭력의 예방을 위해서는 학교 폭력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학생들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적절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학교 폭력 민감도 검사는 학교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학생들의 민감성을 알아봄으로써 학교 폭력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학교 폭력 민감도 검사의 특징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학교 폭력 민감도 검사의 특징으로는 핵심적인 문제를 알아내어 학생 개인의 학교 폭력에 취약한 부분을 파악할 수 있고 학생 개인에게 맞는 효과적인 지도 방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를 토대로 상담이 필요한 학생을 파악할 수 있으며 또한 학급별, 학년별, 학교별 결과를 통해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전략을 세우는 데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학교 폭력 민감도 검사의 기대 효과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학교 폭력 민감도 검사의 기대 효과로는 학교 폭력 발생 원인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학교 폭력은 문제 행동이지만 학교 폭력의 발생 원인에 대한 원인론에 있어서
치료해야 하는 대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아닌 가능성을 찾아내도록 도와야 한다는 관점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학교 폭력의 가해자는 문제아가 아닌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하거나 적합한 태도를 형성하지 못한 상태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또 다른 효과로는 학교 폭력 가해 가능성이 있는 학생에게 보다 적극적인 교육적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검사 결과를 토대로 학교 폭력 가해 가능성이 높은 학생이 건강한 사회인으로서 성장하는 데에 다소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고 적극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중고등학생용 학교 폭력 민감도 검사는 공감, 자아존중감, 정서, 학교 폭력에 대한 태도, 학교 폭력에 대한 대처 능력 척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척도별 하위 요인을 살펴보면 공감은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으로, 자아존중감은 일반적 자아존중감, 사회적 자아존중감, 가정적 자아존중감, 학교 자아존중감으로, 정서는 공격성과 충동성으로, 학교 폭력에 대한 태도는 허용적 태도, 가해자 및 피해자 태도, 학교 폭력 대처 태도로, 학교 폭력에 대한 대처 능력은 의사소통 능력과 갈등 해결 능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교 폭력 민감도 검사의 해석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개인용 검사지의 좌측 상단에는 검사 결과 타당도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검사 결과 타당도는 여러분들이 검사에 얼마나 성실하게 임하였는지를 나타냅니다. 검사 결과 타당도는 일관성, 반응률, 연속 동일 반응을 통해 측정하는데 셋 중 어느 하나라도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의 결과를 신뢰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검사 결과를 해석하기보다는 검사를 다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검사 결과 타당도에 문제가 없는 경우 검사 결과 프로파일을 해석하게 됩니다. 검사 결과 프로파일에는 공감, 자아존중감, 정서, 학교 폭력 태도, 대처 능력 척도에 대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공감 척도는 두 가지로 나뉘어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의 입장과 감정을 생각하고 알아보는 과정인 관점 취하기와 상상하기의 인지적 공감입니다.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의 마음과 감정을 같이 나누는 과정인 공감적 관심과 개인적 고통의 정서적 공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아존중감은 자기 자신이 가치 있고 소중하며 능하고 긍정적인 존재라고 믿는 마음입니다. 자아존중감 척도에는 특수한 상황이 아닌 보편적 상황에서 느끼는 자아존중감인 일반적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관계에서 느끼는 자아존중감인 사회적 자아존중감이 있습니다. 또한 가족 사이에서 느끼는 자아존중감인 가정적 자아존중감, 학교 생활 속에서 느끼는 자아존중감인 학교 자아존중감,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서 척도는 누군가에게 물리적이나 심리적으로 해를 끼치고자 하는 태도인 공격성과 생각 없이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생각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행동하려는 태도인 충동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교 폭력 태도에는 평소 학교 폭력에 대하여 아무렇지 않거나 가볍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태도인 허용적 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문제인식의 정도를 나타내는 가해자 및 피해자 태도, 학교 폭력에 있어서 어떠한 행동을 보이는가를 의미하는 학교 폭력 대처 태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폭력에 대한 대처 능력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을 대할 때 주고받는 생각과 느낌, 감정 등의 메시지를 통해 자신과 상대방의 의식과 태도, 행동을 이해하는 과정인 의사소통 능력입니다. 또 다른 능력으로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이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목표를 세우고 달성할 수 있는 알맞은 수단이나 방법을 선택하는 능력인 갈등 해결 능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사 결과 프로파일에는 각각에 대한 T점수와 백분위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T점수가 60 이상이면 높음을, 70 이상이면 매우 높음을 의미하며 40 이하면 낮음을, 30 이하면 매우 낮음을 의미합니다. 학교 폭력 민감도 검사 결과 해석에는 하위 요인별 수준과 결과 해석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결과를 꼼꼼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텝 1. 언어 폭력.
언어폭력은 상대방에게 욕설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고 조롱하여 정신적인 피해를 입히는 폭력을 말합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사회성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학창 시절에 겪는 언어폭력은 그 어느 것보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언어폭력으로 인해 친구 관계뿐만 아니라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거나 심한 경우에는 자살에 이르기도 합니다. 언어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자신의 언어 습관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단한 심리검사를 통해 언어 습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문항을 읽고 자신의 일상 언어 사용 습관과의 일치 정도에 따라 매우 그렇다는 1점, 그렇다는 2점, 보통이다는 3점, 그렇지 않다는 4점, 전혀 그렇지 않다는 5점을 부여한 후 모든 점수를 합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언어 습관은 자기 표현과 언어 표현으로 나누어 평가됩니다. 자기 표현과 언어 표현 순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며 각각 열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평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표현 영역 1번. 나는 화가 날 때 욕을 하는 편이다. 2번. 나는 자신감이 없을 때 말을 끝까지 하지 않고 말끝을 흐리는 경우가 많다. 3번. 나는 친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어떤 내용이든 꼭 해야 하는 편이다. 4번. 나는 기분이 좋을 때와 좋지 않을 때 기분에 따라 말투가 달라지기도 한다. 5번. 나는 하고 싶은 말을 듣는 사람이 정확하게 알도록 전달하지 못할 때가 있다. 6번. 나는 생각이나 기분과 다르게 표현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예를 들면 기분이 좋으면서 표현은 싫은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7번. 나는 대화를 할 때 듣는 사람보다는 나의 감정이나 기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8번. 나는 대화 도중에 짜증이 나면 바로 짜증난다 등의 표현을 한다. 9번. 나는 대화에 불만이 생기면 혼자 중얼거리거나 투덜거리는 행동을 하기도 한다. 10번. 나는 잘못했을 때 나보다는 다른 사람이나 물건 등으로 핑계대는 말을 많이 하는 편이다. 언어 표현 영역 1번. 나는 일상적인 대화에서 욕설을 자주 사용하여 말한다. 2번. 나는 유행어를 자주 사용하는 편이다. 3번. 나는 평소 줄임말을 자주 사용하는 편이다. 4번. 나는 대화할 때 인터넷이나 게임 용어를 많이 섞어 쓰는 편이다. 5번. 나는 평소에 유행하는 헐, 대박 등의 감탄사를 많이 사용한다. 6번. 나는 강조하고 싶을 때 개조와 개맛있어와 같이 적두어를 사용한다. 7번. 나는 말할 때 오, 그러니까, 그게 등의 접속어를 많이 사용하는 편이다. 8번. 나는 대화할 때 명사형으로 짧게 말하는 편이다. 예를 들면 밥을 먹었어를 답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9번.
나는 대화 내용 중에서 상황이나 감정을 과장하여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예를 들어 엄청, 진짜, 완전, 대박, 정말 등. 10번. 나는 긍정적인 감정 표현보다 부정적인 감정 표현이 더 편하다. 이제 자기 표현 영역과 언어 표현 영역 각각의 점수들을 합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역별로 50점 만점입니다. 합산이 모두 완료되었나요? 34점 이상은 바람직한 언어 습관임을, 25에서 33점은 주의 수준임을, 24점 이하는 위험 수준임을 나타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텝 2. 집단 따돌림. 집단 따돌림으로 인해 적지 않은 학생들이 심한 고통을 받고 있지만 정작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 그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또한 많은 학생들이 집단 따돌림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들과는 상관없다고 여기거나 피해자를 도와줌으로써 자신들 또한 또 다른 피해자가 될 것을 우려하여 쉽게 방관자적 태도를 취합니다. 집단 따돌림을 당한 피해자들은 건강한 자아개념 및 자아존중감 형성에 어려움을 겪게 되며 학교 생활 및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또한 불안, 우울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건강한 성인으로서의 성장을 위해 집단 따돌림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 활동이 요구됩니다. 다음 들려드리는 사례를 잘 듣고 각 물음에 대해 모두먼들과 이야기를 나눈 후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적어봅시다. 학교에 정말 가기 싫었지만 엄마가 억지로 깨워서 일어나 아침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며 집을 나섰다. 학교에 들어서는 순간 긴장이 되었다. 교실 앞에서 힘겹게 문을 열었을 때 웃고 떠들던 친구들이 교실로 들어서는 나를 발견하고는 모두 고개를 돌리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 앉았다. 일순간 분위기가 싸해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터덜터덜 걸어 내 자리에 가서 앉았다. 엄마는 친구에게 먼저 다가가라고 하셨다. 선생님도 용기를 내야 한다고 이렇게 소극적으로 행동하면 친구를 사귈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쉽지가 않았다. 그 용기를 내기가. 오늘은 그래도 한번 용기를 내어 친구들에게 다가가 보기로 했다. 친구들이 같이 놀아주는 것은 바라지도 않는다. 나를 좀 싫어해도 그냥 내가 말을 걸면 받아주기라도 했으면 좋겠다. 그냥 같은 공간에 티 나지 않게 내가 같이 있을 수 있게만 해주면 좋겠다. 나를 싫어해도 그 정도만 해주면 되는데. 마침 점심시간에 나한테 조금은 친절하게 대해주는 A가 친구들과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래도 A가 있으니 나는 용기를 내어 보기로 했다. 친구들이 있는 곳을 향해 미소를 보이며 다가갔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며 물어볼까 하다가 그냥 그곳에 함께 있으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들어보려고 했다. 그리고 내가 아는 이야기이거나 재미있는 이야기면 같이 웃고 공감해주고 그렇게 하고 싶었다. 그런데 내가 다가가는 순간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면서 친구들이 하나 둘씩 자리에서 떠나버렸다. 마지막에 A까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면서 떠나버렸다. 나는 혼자 남겨졌다. 오늘은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다. 이런데도 엄마나 선생님은 나에게 용기를 내라고 하겠지. 정말 슬펐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투명인간처럼 지내야 할까?
공부도 하기 싫고, 학교 가기도 싫고,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다. 나에게도 친구가 있었으면. 여러분은 사례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지금부터 화면에 제시되어 있는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모두먼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자신의 생각을 노트에 적어봅시다. 첫째, 사례의 주인공은 어떤 기분이나 감정을 느꼈을까요? 둘째, 주인공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셋째, 혹시 주변에 주인공과 같은 처지의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를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모두먼과 대화를 나눈 후 자신의 생각을 잘 정리하셨나요? 스텝 3. 사이버 폭력. 인터넷 이용 시간의 증가와 익명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대면적 형태의 학교 폭력보다는 비대면 형태인 인터넷 공간에서의 학교 폭력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사이버 폭력의 경우 사이버 언어 폭력, 사이버 모욕,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스토킹 등 그 유형도 다양하며 상대방이 싫어서 상대방에게 보복하기 위해 등 사이버 폭력을 가하는 이유 또한 다양합니다. 사이버 폭력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아무런 문제 의식 없이 사이버 폭력을 행사하거나 혹은 사이버 폭력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대처법을 알지 못해 도움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다음 사례를 통해 사이버 폭력에서 느끼는 생각과 감정에 대해 모두먼들과 이야기를 나눈 후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적어봅시다. A는 친한 친구 B의 우스꽝스러운 사진을 학급 단체 채팅방에 올리고 친구들과 함께 장난으로 못생겼다고 놀렸다. B는 싫다며 A에게 사진을 지우라고 했지만 지우지 않았고 A는 채팅방을 나간 B를 다시 초대해서 놀리고 장난쳤다. 먼저 사이버 폭력 사례에 등장하는 A의 경우 B와 친하다고 생각해서 장난을 쳤을 뿐 나쁜 의도는 없었다고 하며 B의 경우 친구 A의 장난과 놀림이 더 이상 장난처럼 느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럴 때 각각 A와 B는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을지에 대하여 모두먼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자신의 생각을 노트에 적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사이버 폭력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행동을 했었는지, 만약 문제가 되는 행동을 했다면 어떤 행동이었는지에 대하여 모두먼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자신의 생각을 노트에 적어보겠습니다. 모두먼과 대화를 나눈 후 자신의 생각을 잘 정리하셨나요? 이제 사이버 폭력 예방을 위해 선서하는 시간을 가진 후 모든 교육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선서를 선창하는 음성이 나올 때 학생 여러분은 빈칸 안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 마음속으로 함께 다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사이버 폭력 예방을 위한 선서. 나 프로이드는 사이버 폭력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다짐합니다. 첫째,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행동을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둘째,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말을 하거나 글을 쓰지 않겠습니다. 셋째, 인터넷에서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유포하지 않겠습니다. 넷째,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섯째, 인터넷에서 사람들과 건강하게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째, 인터넷에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고민하고 실천하겠습니다. 선서자 대표 프로이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